집에 남편이 기다려요. 오늘은 가지 마세요. 그의 손이 제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을 때였어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체온이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게 느껴졌죠.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제 귓가를 스치는 그의 숨결에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 자리에 붙잡힌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의 손끝이 천천히 제 팔을 따라 내려오던 그 순간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에 서 있었던 것 같았죠.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듣는 이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25해 동안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온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그저 남들처럼 조용히 살아왔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퇴직 이후 점점 빠듯해지는 생활비가 저희 일상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될 줄은요. 그럼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25해라는 시간은 참 길기도 하면서도 돌아보면 금방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서툰 여자였고 남편 역시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했던 사람이었죠.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한 저희의 결혼 생활은 늘 빠듯했고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던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시절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견딜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아침이면 남편은 늘 먼저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밥을 지어내던 사람이었죠. 그의 셔츠에 다려진 주름 하나, 도시락 반찬 하나에도 제 마음을 담으려고 애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나면 저는 집안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깨워 학교에 보내며 또 다른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손이 많이 가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지만 그 시간마저도 저는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아이들과 함께 문 앞에 앉아 기다리던 시간도 있었고 그 문이 열리는 소리 하나에 집안이 환해지던 날들도 많았죠. 그렇게 저희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들을 쌓아가며 살아왔어요. 남편은 늘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힘들다는 이야기도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풀어놓는 성격도 아니었죠. 그저 묵묵히 일하고 집에 오면 조용히 밥을 먹고 아이들 얼굴을 한번 쓰다듬어주고는 다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늘 안쓰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언제 쉬는 걸까? 언제 마음 편히 웃어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괜히 마음이 아려왔었죠.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집을 지키려고 했어요. 남편이 밖에서 힘든 만큼 집에서는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조용한 식탁 위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올려놓는 것, 퇴근 후 씻고 나왔을 때 깨끗하게 정리된 집을 보여주는 것, 그런 것들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집안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붙잡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제 키를 훌쩍 넘어서고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많아졌죠. 학원이며 친구들이며 각자의 삶이 생기면서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주말만큼은 꼭 같이 식사를 하려고 노력했고 그 시간만큼은 여전히 따뜻하게 지켜내고 싶었어요. 남편도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에 식탁에 둘러앉아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순간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하나둘씩 집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는 묘한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채워져 있던 집이 갑자기 넓어진 것처럼 느껴졌고 식탁 위에 놓인 반찬도 어느새 줄어들기 시작했죠. 두 사람만 남은 집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때로는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남편과 함께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제는 둘만의 시간을 천천히 보내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죠. 남편은 여전히 변함없이 일했고 저는 여전히 집을 지키며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퇴근 후 조용히 마주 앉아 밥을 먹고 별다른 대화 없이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던 시간이 계속 이어졌죠. 가끔은 텔레비전을 보며 같은 장면에 웃기도 하고 말없이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했어요. 그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저희는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그 익숙함이 안정감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저희의 결혼 생활은 특별한 사건도 큰 갈등도 없이 흘러온 시간이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만 저에게는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죠. 남편과 함께 쌓아온 시간, 아이들과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간 수많은 하루들이 저희 삶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렇게 조용하고 단단하게 이어져 온 삶이 쉽게 흔들릴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평범하다고 믿어왔던 저희의 삶이 어느 순간부터 아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 모든 평범했던 일상은 남편의 퇴직을 계기로 조금씩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죠.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온 사람이었기에 언젠가는 그만둘 날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조금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조용히 꺼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버티고 버텨왔을지 알 것 같아서 괜히 더 말문이 막혀버렸던 것 같아요. 괜찮다고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 말 뒤에 따라올 현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퇴직 이후의 생활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해갔어요. 아침마다 바쁘게 나가던 사람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죠.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이 늘었고 낮에도 서로의 기척이 느껴지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채우는 것 같아 좋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졌던 건 수입의 변화였어요.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나니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하나둘씩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아파트 대출금은 여전히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고 관리비며 공과금,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계산을 해보니 생각보다 여유롭지 않다는 걸 금방 알게 되었죠.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 갈 때마다 예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별 고민 없이 담았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했고
가격표를 더 오래 바라보게 되었죠.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 정도로 줄이면 괜찮을까? 조금 더 아껴야 하나 하는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끔은 혼자서 오래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예전보다 말수가 더 줄어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더 밝은 척을 했어요. 괜찮다고,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이죠. 아이들에게 손을 벌리는 건 생각조차 하기 싫었어요. 이제 막 각자의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아이들도 요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기에 더더욱 그럴 수 없었죠. 부모로서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였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다른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집을 지키는 역할에 집중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아르바이트 정도를 생각했어요. 시간을 조금 써서라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집 근처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고 인터넷으로도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주방 보조, 청소, 단순 업무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 중에서 제가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찾으려고 했죠.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었어요.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게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붙어 있던 전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주방 일을 구한다는 내용이었고 시급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죠. 시간대는 조금 늦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큰 고민 없이 전화를 걸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시작이었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생각보다 친절했고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괜히 망설이고 있던 제 자신이 조금 우스워지기도 했죠. 면접을 보러 오라는 말에 저는 바로 약속을 잡았고 그날 저녁 낯선 곳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선택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저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었던 마음, 그 하나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단순했던 이유 하나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저는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겉에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상가 건물처럼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전혀 다른 공기가 느껴졌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둑한 조명과 함께 반짝이는 불빛들이 눈에 들어왔고 익숙하지 않은 음악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곳은 제가 살아오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어요. 입구에서부터 이미 긴장이 느껴졌어요. 낯선 향이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고 복도를 따라 이어진 문들 사이로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흘러나왔죠.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제 발걸음을 조금씩 느리게 만들었어요.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그냥 돌아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죠. 안쪽으로 안내를 받으며 걸어가는 동안 벽에 비친 조명들이 묘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현실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문 하나를 지나고
또 하나를 지나면서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럴수록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는 게 느껴졌고 손끝이 괜히 차가워졌던 기억이 나네요. 주방 쪽으로 안내를 받았을 때는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적어도 제가 일하게 될 공간은 그 화려한 방안이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죠. 주방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필요한 도구들도 잘 갖춰져 있었어요.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이 동시에 섞여 있는 공간이었죠. 싱크대 위에 놓인 컵들과 얼음통, 그리고 반짝이는 병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 집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들이었고 그 자체로도 묘한 긴장감을 주고 있었어요. 사장이라는 사람이 다가와 간단하게 일을 설명해 주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느낌이었죠. 어렵지 않다고 그저 준비해 달라는 것들만 해주면 된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죠. 시간이 조금 지나자 하나둘씩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더 커졌고 공간 전체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과일을 썰고 컵을 정리하고 얼음을 채우는 일들이 이어졌죠. 손은 계속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계속 주변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들이 계속 귀에 들어왔어요. 낮게 깔린 음악 소리, 웃음이 터지는 순간의 분위기, 잔이 부딪히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낯선 소리들이 점점 익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긴장 때문에 손이 조금씩 떨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몸이 적응해가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주변을 둘러볼 여유도 생겼어요. 조명에 비친 사람들의 모습,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는 거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오가는 시선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 공간에는 분명 일상과는 다른 흐름이 있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기도 했고 반대로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제가 있던 자리에서는 방안이 전부 보이지는 않았지만 문이 열릴 때마다 잠깐씩 보이는 장면들이 묘하게 머릿속에 남았어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표정들, 가까워지는 거리,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분위기들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을 주고 있었죠. 그걸 보면서도 저는 계속 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손은 익숙한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 공간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몸은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많아질수록 할 일도 많아졌고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죠. 그 바쁜 흐름 속에서 저는 점점 이곳의 리듬에 맞춰지고 있었어요. 처음 느꼈던 낯설음은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묘한 익숙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날 처음 일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 순간 안에서 느꼈던 공기와 완전히 다른 느낌이 확연하게 느껴졌죠.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오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쪽은 조용하고 익숙한 현실이고 다른 한쪽은 낯설지만 어딘가 끌리는 공간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그곳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조명, 소리, 사람들의 분위기, 그리고 그 안에서 느꼈던 감정들까지 하나하나 떠올랐죠. 처음에는 단순히 일을 시작했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는 그 공간이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낯설었던 것이 익숙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익숙함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그 공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일을 마치고 손에 쥐어진 돈을 바라보던 순간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나요. 봉투 안에 가지런히 들어있는 현금의 무게가 생각보다 묵직하게 느껴졌죠. 그날 하루 동안 정신없이 움직이며 흘렸던 시간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그 봉투를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괜히 가방 안에 넣어두기보다 손에 쥐고 있는 게 더 실감이 났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다는 느낌보다 마음이 더 들떠 있었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잠들어 있었어요. 리모컨이 손에 쥐어진 채로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 모습을 보면서 괜히 마음이 짠해지기도 했어요. 이 사람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저는 조용히 다가가 텔레비전을 끄고 남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그 순간 봉투 안에 들어있던 돈이 떠올랐어요. 이 돈으로 내일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죠. 그렇게 생각하니 괜히 뿌듯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제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느낌, 그리고 그걸로 누군가를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 시장에 다녀왔어요. 평소에는 망설였던 것들을 그날은 조금 더 과감하게 담을 수 있었죠. 싱싱한 재료들을 고르면서도 마음이 가벼웠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오늘은 조금 더 잘 챙겨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어제의 그 봉투가 계속 떠올랐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차려놓은 음식을 보면서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게 다 뭐냐고, 무슨 날이냐고 묻는 그 표정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별거 아니라고, 요즘 기운이 없어 보여서 챙긴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죠. 그 모습이 괜히 마음에 남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더 일을 나가는 게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긴장됐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해야 할 일도 몸에 익기 시작했죠. 무엇보다도 하루가 끝나고 손에 쥐어지는 그 돈이 주는 안정감이 컸어요. 그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나니 생활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 갈 때 더 이상 가격표를 오래 바라보지 않게 되었고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편하게 고를 수 있게 되었죠. 작은 변화였지만 그 차이는 분명히 느껴졌어요. 예전처럼 하나를 사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큰 안도감을 주었어요. 집안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식탁 위에 놓이는 음식들이 조금 더 풍성해졌고 그걸 바라보는 그의 눈빛도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변화가 느껴졌죠. 그걸 보면서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건 나쁜 일이 아니라고, 그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뿐이라고 말이죠.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 가정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어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괜히 느껴지던 작은 불편함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들리는 음악 소리나 조명 아래에서 보였던 장면들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공간이 저에게 또 하나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곳이었지만 점점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를 믿고 있었어요. 제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묻지 않았고, 저는 그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었죠. 그저 제가 바빠졌다는 것, 그리고 그 덕분에 집안이 조금 더 안정됐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그 일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임이 있었던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어졌어요. 이건 우리를 위한 일이니까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계속 설득하고 있었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처음에는 밤에 나가는 것 자체가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해가 지고 나면 집에 머무르는 것이 당연했던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내면 하루가 마무리되는 것이 익숙했던 저에게 그 시간에 다시 밖으로 나간다는 건 생각보다 큰 변화였죠. 그날도 처음에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신발을 신고도 한 발짝을 떼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 시간이 맞는 건가 싶었고 괜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번 반복되고 나니 그 낯설었던 시간이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집안에서 느껴지던 조용한 공기 대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불빛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가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당연한 흐름처럼 받아들여졌어요. 남편은 제가 나가는 시간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녀오라는 말을 건넬 뿐이었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마음에 남았어요. 묻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는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아무렇지 않게 그 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노래궁으로 향하는 길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길 하나하나가 낯설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이어졌죠.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느껴지던 긴장감도 어느새 사라지고 대신 묘한 기대감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느껴지는 공기와 소리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공간이 저를 받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일하는 방식도 점점 더 능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손이 느리고 실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죠. 과일을 손질하는 손놀림도 빨라졌고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여유도 생겼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고 그 흐름에 맞춰 움직이는 게 익숙해졌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이 공간에 녹아들고 있었어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들도 더 이상 낯설게 들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졌던 웃음소리나 음악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왔고 그 리듬에 맞춰 제 몸도 움직이고 있었죠. 문이 열릴 때마다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도 이제는 익숙하게 받아들여졌어요.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분위기들이 더 이상 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게 아쉬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그 반대가 되었죠.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마감 시간이 다가왔고, 그게 조금 아쉽게 느껴졌어요.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스스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피곤함만 가득했던 발걸음이었는데, 이제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걷게 되었죠.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 기억들이 생각보다 오래 머물렀고, 집에 도착한 뒤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남편과 마주 앉아 있는 시간에도 저는 가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머릿속 어딘가에는 그 공간의 기억이 남아 있었죠. 그게 점점 더 자주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집에 있으면서도 괜히 시계를 보게 되었어요. 아직 나갈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느낌이 들었죠.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걸까? 단순히 일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 있었거든요. 그 공간은 분명 저에게 단순한 일터였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닐 거라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편했어요. 괜히 불편한 감정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쉬웠거든요.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그 공간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가벼워졌고 그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 아직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처음부터 의식했던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냥 그곳을 관리하는 사장이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일을 시작하고 나서도 몇 번 얼굴을 마주치긴 했지만 짧게 인사만 나누는 정도였고 특별히 대화를 나눌 기회도 없었어요. 그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가끔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전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그 사람의 시선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던 건요. 제가 일하고 있는 쪽을 지나갈 때마다 잠깐씩 머무는 눈빛이 있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계속 신경이 쓰였죠. 그냥 우연이겠지 하고 넘기려 했지만 그런 순간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의식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괜히 제가 예민해진 건가 싶었어요. 이런 공간에 있다 보니 별거 아닌 것도 더 크게 느껴지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일부러 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저 제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괜한 생각은 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잡았죠.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주방에서 과일을 손질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생 많으시네요. 오늘 손님이 많아서 더 힘드시죠?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려서 순간 누구인지 바로 알아채지 못했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서 있었고 저는 괜히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는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지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날 이후로는 그 사람의 존재가 더 또렷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보일 때도 가까이 지나갈 때도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자연스럽게 신경 쓰였죠.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말을 많이 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가끔씩 건네는 짧은 말 한마디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시선 정도였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처음엔 아니었는데 점점 그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시선이 먼저 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눈이 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어서 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다른 직원들에게 대하는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특별히 저에게만 더 잘해준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그 작은 차이가 느껴졌어요. 지나가면서 한 번 더 말을 건넨다든지 제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잠깐 멈춰서 지켜보는 시선 같은 것들이요. 그게 정말 별거 아닌 차이였는데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어요. 어느 날은 얼음통을 옮기다가 손이 미끄러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순간 균형을 잃을 것 같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가볍게 받쳐주는 느낌이 들었죠. 놀라서 돌아보니 그 사람이었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어요. 그 한마디였는데도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세게 뛰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손끝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는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 괜히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별다른 이유는 없었지만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신경이 쓰였어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으면 괜히 자세를 고쳐잡게 되었고 말을 건네지 않아도 그 주변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들었던 말 한마디, 지나가면서 스쳤던 눈빛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죠. 그걸 떠올리면서도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어요. 별거 아니라고, 그냥 일하는 곳에서 흔히 있는 일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그 공간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엔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좋다거나 싫다거나 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저 계속 신경이 쓰이고 의식하게 되고 자꾸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괜히 쓸데없는 생각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죠.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려고 할수록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존재는 더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멀리서 스쳐 지나가는 모습 하나에도 시선이 머물렀고 짧게 나누는 말 한마디에도 괜히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제 모습이 보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감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흔들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흔들림이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까지 이어지게 될 거라는 건 그때의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일이 조금 일찍 마무리되었어요. 손님이 빠르게 빠져나간 덕분인지 주방 안도 금세 정리가 되었고 한동안 이어지던 분주한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죠. 정리를 마치고 손을 씻고 있는데 뒤쪽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고생 많으셨죠? 잠깐 나오실 수 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고개를 돌리자 그 사람이 문 쪽에 서 있었고 저는 괜히 손에 묻은 물기를
더 천천히 털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보니 이미 몇몇 직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긴 테이블 위에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잔에는 술이 따라져 있었죠.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일을 할 때와는 달리 모두가 조금 더 편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웃음소리도 더 자연스럽게 들렸죠. 저는 한쪽 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괜히 가운데에 앉는 게 어색하게 느껴졌고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있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앉아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제 옆자리에 누군가 앉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죠. 순간 숨이 조금 멈추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잔이 제 앞에 놓였고 자연스럽게 술이 채워졌어요. 괜찮으시면 한 잔만 같이 하세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투는 강요하는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게 권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술에 닿는 잔의 차가운 감촉이 이상하게 더 또렷하게 느껴졌죠. 술을 한 모금 넘기고 나니 몸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소리와 웃음소리가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왔고 저도 모르게 그 흐름에 조금씩 섞여들고 있었죠. 그 사람은 특별히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가끔씩 짧은 말을 건네거나 제 쪽으로 잔을 기울이며 따라주는 정도였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존재가 계속 의식되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그와의 거리가 생각보다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옆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체온이 전해지는 것 같았고 그가 움직일 때마다 스치는 공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았죠. 괜히 몸을 조금 더 세워 앉게 되었고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어요. 잔을 들기 위해 손을 뻗었을 때였어요. 그의 손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제 손등에 아주 살짝 닿았죠. 그건 정말 짧은 순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감촉이 길게 남았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온기가 손끝에서부터 천천히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멈추고 있었고 그 순간이 조금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잔을 내려놓았지만 저는 그게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짧은 접촉 하나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괜히 숨이 조금 가빠지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일부러 시선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마음이 조금이라도 안정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술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런 노력도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약간 따뜻해지는 느낌과 함께 몸도 조금씩 풀리고 있었죠. 그와 나누는 짧은 대화들이 더 또렷하게 들렸고 그가 가까이 있을 때 느껴지는 공기까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큰 소리로 웃지도 않았고 과하게 말을 걸지도 않았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자리 전체를 채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시선이 스치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 짧은 순간마다 괜히 가슴이 한 번씩 더 뛰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서 자리 분위기도 더 부드러워졌어요. 누군가는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잔을 부딪히며 소리를 내고 있었죠. 그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그 사람과의 거리만 의식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와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어느 순간 그는 제 쪽으로 몸을 조금 더 기울이며 말을 건넸어요. 괜찮으세요?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그 말이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들려왔어요. 숨이 닿을 것 같은 거리였고 그 숨결이 제 귀 옆을 스치는 느낌이 들었죠. 그 순간
온몸에 작은 떨림이 퍼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고 그 짧은 시선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어요. 그 눈빛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했고 그저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뿐인 것 같기도 했죠. 그날의 공기, 그 자리의 온도, 그리고 그 사람과의 거리. 그 모든 것이 평소와는 다른 감각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안에서 점점 중심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와의 거리가 더 이상 단순한 거리로 느껴지지 않았고 그 짧은 접촉 하나가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회식이 끝날 무렵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웃음소리도 점점 잦아들었죠. 저는 그 자리에 조금 더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머리가 약간 어지럽고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볍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때 옆에서 조용히 말이 들렸어요. 괜찮으세요? 집까지 가시기 힘들면 잠깐 쉬었다 가셔도 됩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이미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 이 상태로 집에 가는 것보다 잠깐 앉아서 쉬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계속 신경이 쓰였고 차 안의 조용한 공기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말을 해야 할 것 같기도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죠. 그 역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더 깊게 느껴졌어요. 도착한 곳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한 곳이었어요. 높은 건물들 사이에 자리한 고급 아파트였고 입구부터 느껴지는 분위기가 제가 익숙한 공간과는 전혀 달랐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이 조금씩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이 맞는 건지, 여기까지 따라온 게 맞는 선택인지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고 있었죠.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따뜻한 공기가 먼저 느껴졌어요. 넓고 조용한 공간, 정돈된 가구들,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향까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 공간 안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고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잠깐 쉬셨다가 가셔도 됩니다. 그의 말에 저는 천천히 소파 쪽으로 걸어갔어요. 부드러운 쿠션에 몸을 맡기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죠. 손끝에 닿는 촉감 하나까지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이 공간의 온도, 공기, 그리고 조용함까지 모두 낯설게 다가왔어요. 그는 물을 한 잔 가져다 주었어요. 잔을 건네받을 때 그의 손이 잠깐 스쳤고 그 짧은 접촉이 다시 한번 저를 멈추게 만들었어요.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잔을 받아들었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도 손끝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저 서로의 기척만 느껴지는 조용한 시간이 이어졌죠. 그 침묵이 어색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어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건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는 제 옆에 앉았어요. 처음보다 조금 더 가까운 거리였고 그 거리에서 느껴지는 체온이 점점 더 또렷하게 다가왔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 사람의 기척이 함께 느껴졌고
그게 이상하게도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시선이 저에게 머물러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고개를 들면 바로 마주칠 것 같은 그 시선이 계속 느껴졌죠. 그래서 쉽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잔을 들고 있는 손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그의 손이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왔고 망설이듯 멈추더니 제 손 위에 가볍게 얹혀졌어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피부가 제 살결에 닿는 순간 난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이었는데도 온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손끝에서부터 전해지는 온기가 천천히 퍼져나가면서 어디로 시선을 둬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그게 더 강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몸이 조금 앞으로 기울어지는 걸 느끼면서도 그걸 바로잡을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그 상태로 멈춰 서 있는 느낌이었죠. 그는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숨이 닿을 듯한 거리까지 다가온 순간 귓가를 스치는 그의 숨결이 느껴졌어요. 그 따뜻한 기운이 목선을 따라 내려오는 것 같았고 그 순간 온몸에 작은 전율이 퍼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있었어요. 거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순간 안에 갇혀버린 기분이었죠. 우린 뜨겁게 포옹하였고 그의 땀방울이 내 입술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걸 가도 아는 것만 같았죠. 그 모든 감각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고 그 안에서 저는 점점 중심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었고 그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죠.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조금 늦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이 찾아왔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엌에 서 있었죠.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고 밥 짓는 소리가 조용히 집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 평범한 풍경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신문을 넘기고 제가 내어준 밥을 조용히 먹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더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이 사람은 지금도 저를 믿고 있을 텐데 저는 그 믿음을 깨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면서도 손끝이 조금 떨렸어요. 괜히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었고 그 모습이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도 느껴지는 그 평온함이 오히려 저를 더 조용히 압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집안을 정리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익숙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어젯밤의 장면이 떠오르고 있었죠. 손끝에 남아있는 감각, 가까웠던 거리, 숨결까지 모두 또렷하게 기억나고 있었어요. 그걸 지워보려고 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기억을 밀어내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어요. 이건 실수였다고, 그날 상황이 그랬을 뿐이라고,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저녁이 되자 다시 그 시간이 다가왔어요. 익숙하게 준비를 하고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서려는 순간 잠깐 멈춰 서게 되었죠. 오늘은 가지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맞는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발걸음은 결국 다시 밖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죠. 그렇게 저는 또다시 그 공간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노래궁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어제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조명도 소리도 사람들의 움직임도 그대로였죠. 그 속에 다시 서 있는 제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공간이 저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곳에 있었어요. 멀리서 보이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는 걸 느꼈죠. 어제의 일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고 괜히 시선을 피하려고 했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평소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더 혼란스러웠어요. 어제의 일이 정말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제가 혼자서 크게 느끼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리감은 점점 다시 좁혀지기 시작했어요. 짧은 시선이 스치고 가까이 지나가는 순간들이 반복되면서 어제의 기억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걸 끊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은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 남편과 마주 앉아 있는 순간에도 그 감각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건네는 말에 대답을 하면서도 머릿속 어딘가에는 다른 기억이 남아 있었죠. 그 대비가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낮에는 조용하고 익숙한 일상, 밤에는 전혀 다른 공기 속에서의 시간. 그 두 가지가 하나의 삶 안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 밤의 시간이 더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곳에서 느꼈던 감정이 점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감정을 완전히 밀어낼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람과 마주치는 순간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선이 닿는 순간 숨이 조금 가빠지고 거리 하나에도 의미를 느끼고 있는 제 모습이 있었죠. 이젠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는 없다는 걸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스스로를 밀어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집을 나설 때부터 괜히 마음이 불편했고 현관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한 번쯤 멈춰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그럼에도 저는 결국 다시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미 한 번 넘은 선을 되돌릴 용기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그 기억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건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어요. 노래궁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같은 조명과 같은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안에 서 있는 제 마음은 전혀 같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이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스쳐 지나가며 말을 건네지도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제까지의 그 시선, 그 거리, 그 공기가
마치 없었던 일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거든요. 저는 괜히 더 그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자꾸만 눈이 따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는 끝까지 저를 보지 않았어요.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졌고, 괜히 마음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움직이던 손이 자꾸만 느려졌고, 괜히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되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방 옆에서 아가씨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냥 늘 있는 잡담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들리는 말들이 점점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장님 원래 저래요. 누가 들어오든 다 건드린다니까요.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손이 멈췄던 것 같아요. 아줌마든 뭐든 상관없대요. 주방 이모도 아가씨도 그냥 마음에 들면 다 그래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귀는 이미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면접 볼 때도 그렇다던데요. 직접 같이 있어봐야 안다나 뭐라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어요. 웃음 섞인 목소리로 이어지는 이야기였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돈 되니까 그냥 붙어 있는 거죠 뭐. 그 순간 제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모든 게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의 시선, 그 짧은 말 한마디, 그 따뜻했던 손길이 그저 저만을 향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반복되는 일 중 하나였을 뿐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칼이 잠깐 멈췄고 숨이 어딘가 걸린 것처럼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그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죠. 그 사람을 다시 바라봤을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 시선도, 그 거리도, 그 기억도 모두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더 크게 저를 흔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신발을 벗고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에도 모든 게 평소와 같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남편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익숙한 자세, 익숙한 표정, 늘 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건넸어요. 오늘도 고생했지.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어요. 괜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들어갔죠.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늘 하던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제 뒤에서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요즘 많이 힘들지.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왜 그렇게 아프게 느껴졌는지도요.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그게 더 미안하게 느껴졌고 그 미안함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죠.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들고 난 뒤에도 저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들리는 고른 숨소리가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고 눈을 감으면 또다시 그 공간이 떠오르고 있었죠. 밝은 조명, 시끄러운 음악, 그리고 그 사람의 시선. 그 모든 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지우려고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날 들었던 이야기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행동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을 완전히 밀어내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더 낯설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하루를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익숙한 말들을 나누고 평범한 부부의 하루처럼 흘러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걸 알면서도 어딘가 마음이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다시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참을 멈춰 서 있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며 한 발짝만 물러서면 모든 걸 멈출 수 있을 것 같았죠. 여기서 끝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손은 이미 가방을 들고 있었고 발은 다시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게 욕심인지 미련인지 아니면 이미 시작된 걸 끊지 못하는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죠. 노래궁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고 변한 건 오직 저 하나뿐이었죠.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를 바라봤어요. 짧은 시선이 스치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어요. 그 눈빛에는 아무 감정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그렇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같은 공간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거리감이 더 견디기 힘들게 느껴졌어요. 차라리 아무 일도 없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이미 한 번 지나간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었죠. 그날 밤이 끝나갈 무렵 저는 혼자서 조용히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느껴졌어요. 누군가 가까이 서 있다는 걸요.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이미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잠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숨소리조차 또렷하게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였죠. 그의 시선이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고 저 역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여기서 돌아서면 정말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도 저는 끝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대로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도 저는 여전히 그곳으로 향하고 있어요. 집에서는 평범한 아내로, 밤이 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두 개의 시간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죠.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믿고 있고 저는 그 믿음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멈출 수가 없어요. 어쩌면 저는 이미 어디로도 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린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는 또다시 그 선택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하는 건지 아직도 답을 내리지 못한 채로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